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답변을 좀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가 상대방 제대로 전달이 돼야 되겠죠? 잠깐만 여러분 잘 써보시고. 잘 설득할 수 있으면 좋은 답안인 거예요. 본인 답을 적었다는데 상대방이 이해를 못하게 적으면 곤란하겠죠? 자, 강의가 다 풀었기 때문에 답글로 간다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다 풀었죠? 풀긴 풀었는데 많이 좋았어. 아, 예. 갑자기 꼬리를 확 내리는데 거기에 크게 개의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 자, 답변해 보십시오. 실제 시험자 생각하고 보다 답안 적응을 하고 읽어보십시오. 시험 할 때 B 아직 안 적었는데 이러라고 그러지. 그럼 주원 네 답해 보십시오. A를 선택했어요. 네, 그 이유는요? 왜냐면 B를 보자면 이제 일부 산소는 그저 공기주머니만 덧쳤다가 밖으로 나갈 수도 있기에 B는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산소가 기체기관에 쓰이지 않고 바로 나간다는 근거는 뭐죠? 일부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럼 A 세포는 그렇지 그죠? A 기관은 그렇지 않다는 근거는 뭐죠? A는 일단 폐 쪽으로 들어오면 나가게 되는데 지금 B 구도를 보면 공기주머니에다가 들어갔다가 다시 누르면 이제 뭐 들어갔던 구멍으로 다시 나가서 지금 굳이 폐로만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들어왔던 공기가 좀 잘 보시게 되면 지금 들어오게 되면 오른쪽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림을 보는 것처럼 오른쪽으로 들어와서 폐를 거쳐서 빠져나갈 때는 왼쪽의 폐를 공기주머니를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폐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온 산소는. 항상 아니잖아요. 여기 아래 구멍이 막혀 있으면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아래 여기 통로가 있기 때문에 일부는 유출될 수도 있잖아요. 많이 힘든 소리 하지 마시고. 아 왜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준환자. 좀 잠시만요. 네. 쓰고 있어요. 그러면 윤선, 강. 공기중에 있어서 더 많은 양의 산소를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산소를 저장한다고요? 거의 다 써. 잠시만. 지금 먹방 치지 말고 답변하십시오. 자, 한번 봅시다. 먼저 우리 사람의 호흡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주목.
여기 주목합니다. 우리 사람 호흡 한번 보자. 자, 여기가 페이포야. 여기가 혈관이고 여기가 조직세포에 저번에도 한번 설명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게 되면 들숨이 되겠지? 산소가 폐포 쪽으로 들어옵니다. 폐포 쪽으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기체 교환 확산을 통해서 기체 불합점 확산을 통해서 혈관 안으로 들어가겠지. 혈관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것이 동맥을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이동하고 조직세포로 이동한 산소는 다시 기체 분합차인 확산 과정을 통해서 조직세포 쪽으로 운반이 되겠죠. 조직세포 운반되고 우리가 흡수했던 포도당을 산소를 이용해서 산화시키죠. 그러니까 분해시킨다는 얘기야. 이걸 분해시키게 되면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분해가 될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원하던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에너지가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세포결과 발생한 이 CO2는 다시 기체 분합체의 확산을 통해서 혈관 쪽으로 들어가고요. 혈 쪽으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정맥을 통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CO2가 이동할 거고 다시 폐포 쪽으로 접근한 CO2는 똑같이 기체 분합체의 확산을 통해서 폐포 쪽으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공기 밖으로 이렇게 방출되겠지. 이렇게. 그치? 그래서 우리가 폐포와 혈관 사이의 기체 교환이라는 요 과정을 우리 뭐라고 부르지? 요 과정을 뭐라고 불러? 이걸 외호흡이라고 불러요. 외호흡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혈관과 조직세포 사이의 기체 교환이라는 과정을 뭐라고 불러? 내호흡. 외호흡과 내호흡 기억해야 돼. 외호흡과 내호흡이 뭔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조직세포 내에서 포도당을 연소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ATP,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그렇지, 세포호흡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두 호흡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고 저번에 언급했듯이 외호흡과 내호흡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불과해요. 과정에 불과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세포호흡을 하기 위해서 외호흡과 내호흡을 거치는 거야. 다시 한번 마지막 정리하자. 외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폐포와 혈관 사이 기체 교환, 내호흡은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사이 기체 교환이고 이 외호흡과 내호흡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기체 분합차의 확산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게 되면 이쪽 폐포 쪽에 산소의 분할이 높아져요. 그래서 산소가 이동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공급이 될 것이고 숨을 호호하게 내쉬게 되면 호호하고 내쉬게 되면 이쪽에 분할이 낮아지니까 CO2 이쪽 공급될 것이고요. 그럼 혈액 쪽에 있는 분할이 낮아지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CO2가 이렇게 건너갈 수 있겠지. 그래서 내가 이제 빨간색으로 쓴 거 이건 내가 숨을 들이쉴 때, 들숨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파란색으로 쓴 것은 내가 숨 호하고 내쉴 때, 날숨일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이런 기체 교환 과정은 항상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숨을 들이마실 때는 산소 교환이, 그 다음에 숨을 호하고 낼 때는 CO2 교환이 일어나요. 이게 우리 일반적인 호흡 기관이란 말이야. 근데 뭐 이거 친형이 단점이라고 볼 수 없어요. 우리 몸은 호흡 기관을 갖게 되면 산소가 공급되고 CO2가 공급된 것이 동시에 진행될 수 없어요. 산소 공급하고 그 다음에 호흡하고 내쉬되면 CO2가 공급돼. 그렇지? 그래서 왕복이란 말이야. 왔다 갔다 이렇게 왕복형이야. 근데 지금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기관 B를 봐봐요. 호흡기관 B를 보게 되면 먼저 위에 있는 그림 봐봐. 자, 위에 있는 그림 보게 되면 대기가 들어와요. 대기가 쭉 들어왔어요. 이건 이제 흡기란 말이야. 숨을 지금 마시고 있어요. 그럼 공기가 들어온 것이 오른쪽에 있는 공기주머니에 들어갑니다. 저 오른쪽에 공기주머니, 그 다음에 폐로 공급돼요. 그래서 폐에서 기체 교환이 된 후에 CO2가 발생하겠지. 그 CO2는 왼편에 있는 공기주머니에 갑니다. 왼편으로 공기주머니에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대기 쪽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기관 B의 특징은 이런 기체 교환이 왕복통이 아니라 일방통행이에요. 그래서 흡기를 하면서 동시에 호흡이 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들숨과 날숨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얘기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 폐 쪽에서는 항상 산소에 대한 기체 교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지. 항상. 그래서 호흡기관 A에 비해서 더 많은 양의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겠죠. 제가 틀린 거예요? 틀렸다 볼 수 없습니다만. 아이고야. 뭐 그건 어제 상상 속의 동물이니까 뭐 배를 뜯어보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뜯어봐요. 아니 없다니까 자, 그럼.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걸 저기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한번 답안을 작성해 보시고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인데, 자, 먼저 주어, 자, 주어를 지금 왔지. 저기, 준석? 자, 왜 저는요? 왜 갑자기? 왜? 뭐야? 저는 왜 안 물어보세요? 그냥 멤버십.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준석 기회를 예, 주원이한테 예, 뺏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원이가. 예, 주원이 답변해보세요. 2번에 1번이죠. 1번에 1번. 어? 예. 좀 전에 6번 49페이지 답변하고요. 아 49페이지였어요? 뭡니까 지금? 50페이지 풀었습니다. 아니 그거 선생님 시켜요 그냥. 자, 그러면 저기 지우 읽어봐요. 답쓴 거. 잠시만. 뭐야 지금? 윤석? 스위스랑 알수랑 동시에 일어날 수 있으니까 상수가 뭐라고? 상수가 많 감. 제가 다 내용 설명했죠? 한번 여러분 답을 한번 작성해 보는 겁니다. 감 한번 읽어보세요. 호흡기관 B는 들숨과 날숨이 하나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산소에 대한 기체구가 항상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호흡기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좋은 오케이, 좋습니다. 잘했어요. 이렇게 쓰셔야 돼요. 짧게 이렇게. 지우가 오 어떻게 썼지? 나보다 못하지만 꽤 쓰는데 제법인데 뭐 그런데 자 지우 한번 물어봅시다. 지우. 지원 아 지우가 지웠어. 지우개로 지우가 지웠군요. 그러면 저기 준남자 그러니까요. 호흡기관 B에서 말로 하지 말고 글 쓴 걸 읽으라고요. 글 쓴 게 요약해서 말해도 될까요? 예,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들숨 때 들어왔던 공기가 일부는 폐로 가지만 일부는 오른쪽 공기 주머니로 가서 날숨 때에도 오른쪽 공기 주머니에 있는 공기가 폐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기를 좀 더 많이 뭐라고 해야지 말이 안 나와요. 그럼 병원에 가야죠. 맞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자 다시 한번 당연히 본다면 교실인데 마냥 말이 핵심을 키워드는 기체 교환의 효율성이 어때?
더 높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산소 공급과 CO2 방출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기체 교환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끝나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부 다 객관식이 아니잖아 시험이. 그러니까 여러분 내용을 알고 있는 그 내용을 써야 되고 여러분이 말하고 싶은 내용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글 쓰는 것도 똑같은 내용을 본인 이해해도 글 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꾸 쓰셔야 돼요. 틀려도 좋으니까 자꾸 틀리면서 조금씩 좀 발전해 갑시다. 피한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50페이지 한번 봅시다. 50페이지. 자, 50페이지에 가계도가 나왔습니다. 가계도 나왔고, A전병과 정록생명인데, 먼저 밑에 있는 그 제시문 한번 보자. A전병과 정록생명의 아래 조건을 만족할 때 무릎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A전병은 정상전자 스몰 a와 유전병 대밀자 라지 a 결정되며, 라지 a는 스몰 a의 우성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병이 우성이 되는 거지. 그렇죠? 여기서. 자, 두 번째 줄 한번 보자. 자, 정록생명은 정상 대기전자 라지 H와 유전병 대기전자 H-A로 결정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A는 H-가 바로 생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소문자 H는 상관없습니다. 얘는 열성이고요. A전병의 유전자와 정록생명 유전자는 모두 X 성형 특징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얘는 전부 다 성형 특징 유전이야. 차이점이 있다면 A전병은 우성이고요. 정록생명은 열성이야. 그럼 여러분이 가계도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한번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직접.
X 라지고 A 주역으로 치자. 이건 무슨 그렇지? 이건 그렇지. 근데 2번은 A 주역을 가고 있어. 그러니까 얘는 X A가 같이 A를 그렇죠? 하나 두개 보면 좀 하나 더 생명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아니 그럼 이제 2번 따지 전에 2번을 먼저 나가. 2번을 오케이. 먼저 나가고 생명만 있거든.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 X 다시 Y. 그렇지? 근데 여기 그다음에 A 유전병은 A점 하나만 나타나고 그게 비교가 나타나고 근데 여기 자신의 오류치고인데 오류치고를 보면 A 유전병은 오류치고 얘는 안 나타났단 말이야. 얘가 둘 다 A 유전병 두 개 갖고 있으면 얘는 무조건 유전병이야. 그렇지? 하나 여기 두 개 하나 적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에만 A 유전병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관이었어. 정록생명인 여자가 없는 거예요? 응? 정독생명이 아니라 여기 이제 있잖아. 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정록쌤이 적색이랑 녹색 구분하는 거. 혈우병 여자가 없는 아니 거예요? 구별은 가능한데 색깔이 약간 회색은 그거 구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진하게 나타나게 아 그래. 이게 흑백 사진 같은 근데 대신에 크리스마스 때는 엄청 헷갈려. 자, 가위도 다 끝났나요? 거의 다 했습니다. 이제 너 저번에 책안 뽑았어? 근데 저번에도 안 뽑았잖아. 수요일마다 흉물이 있는 걸 까먹어. 자꾸 목요일이라 대적생을 싫나 봐요. 그렇게 이해됩니다. 은근 헷갈리네. 강의 잘 풀리나? 자, 한번 보자. 자, 먼저 여기 먼저 왼쪽 집부터 한번 보자. 여기 왼쪽 집부터. 자, 여기 보세요. 소희 일어나시고요. 준, 네. 서. 남자. 자, 여기 보자.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A 점을 갖고 있고요. B는 생명만만 갖고 있어. 그러니까 B의 유전자는 확실하죠. X 다시 Y야. 그렇죠? 이건 확실해. 자, 그 다음에 5번은 둘 다 갖고 있고 6번 다 갖고 있고 7번은 둘 다 정상이야. 그렇죠? A 점도 없고 생명도 없단 말이야. 자, 그럼 이건 확정됐어. 근데
지금 A는 유전을 갖고 있어. 그러면 A가 가질 수 있는 유전자의 형은 라지 A를 하나 가질 수도 있고 두 개 가질 수도 있어. 그렇지? 맞죠? 얘는 이 유전병은 무성이니까. 그렇죠? 하나만 있어도 얘는 발현된단 말이야. 그러면 1번은 A 유전병을 두 개 가질 수 있고 하나 가질 수 있는데 만약에 얘가 두 개 다 가졌다면 7번은 무조건 유전병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지? 두 개 중 하나 주는 거니까 어떤 걸 줘도 얘 유전병이 나타나야 되는데 유전병이 안 나타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하나는 라지를 갖고 있고 하나는 안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남자아이가 생명이야. 누구 때문이다? 엄마 때문이다. 그럼 엄마는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치? 이거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 고민해 볼 거야. 자, 그러면 이 1번 같은 경우는 생명도 갖고 있고요. X 유전자의 생명도 갖고 있고 A 유전자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생명 유전자 하나 갖고 있고 A 유전자 하나 갖고 있단 말이야. A 유전병에 대한 이제 갖고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이거야. 그럼 얘가 X 염색체 두 개 갖고 있는데 X 염색체 하나에는 A 유전자를 갖고 있고 하나는 생명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A 유전자 갖고 있고 한쪽 유전자에 생명 유전자 같이 갖고 있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할 수 있겠지. 네. 그렇죠? 맞지? 맞지? 네. 맞잖아. 떡 맞죠? 맞죠? 근데 1번의 케이스와 2번의 케이스를 봤을 때 만약에 여기 1번이 만약에 여기 있는 1번처럼 갖고 있다 치자. 그럼 얘는 두 개 중 하나 내줄 거야. 누구한테? 7번한테. 그러면 만약에 이걸 내준다면 7번에 A 전병이 나타나야 돼. 그치? 우정이니까. 만약에 이걸 보내준다면 아빠로부터 X-를 받기 때문에 생명유전을 하나 받고요. 그 다음에 엄마로부터 생명유전을 받기 때문에 이제 7번이 생명이어야 돼. 그러니까 만약 이런 상황이 된다면 7번은 생명 아니면 A 전병이 나타나야 돼. 근데 안 나타나고 있어. 네. 그치? 그 이해가 무슨 얘기야? 아니다. 한쪽에 A 유전병에 대한 유전자와 생명 유전자 한쪽에 다 있고 하나는 정상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엄마로부터 정상을 받은 거죠. 정상을 받고 아빠로부터 생명 유전자를 받은 거야. 그래서 얘는 보인자로서 생명이 안 나타나는 거지. 그렇죠? 오케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 나머지도 여러분 해볼 수 있겠지. 물론 제가 미리 해놨습니다만 한번 여러분 지금 해봅니다. 엄마는 A 전병도 갖고 있고 3번은 A 전병도 갖고 있고 생명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근데 8번이 정상이야. 둘 다 안 나타났어. 그 이야기는 A 전병이라는 인자를 하나만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두 개 다 갖고 있으면 A를 갖고 있으면 두 개 다 갖고 있으면 8번은 반드시 A 전병이 나타나야 되는데 A 전병이 안 나타났잖아. 맞죠? 그러니까 얘는 A 전병 하나만 갖고 있는 거야. 라지 A, 스몰 A 이런 식으로 되는데 스몰 A를 생략했어요. 정상, 생명이 아닌 정상 유전자 생략했고 생명 유전자만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여기는 3번과 4번 유전자를 파악했고요. 그럼 9번의 유전자를 파악할 수 있겠지. 맞죠? 9번은 A 유전병을 갖고 있어요. A 유전병은 누구부터 물려받았냐면 3번으로부터 물려받았는데 3번에 이 A 유전병에는 생명 유전자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생명 유전자하고 A 유전병을 같이 갖고 있겠지. 그래서 이 9번 같은 경우는 A 유전병 나타나고 생명도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A는 요 9번 같은 경우는 A 유전병도 갖고 있고 A 유전병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생명도 같이 갖고 있다는 걸 다시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 1번에 보면 가계를 통해 구성원 9가 생명적으로 판단하시오라고 하는데 구성원 9번은 생명 맞습니다. 오케이?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구성원 5번과 구성원 8번이 들어가는 A 유전병과 전문생을 동시에 가지는 딸이 태어날 확률 구하라고 했어요. 수학을 못해요. 자, 수학 못하면 뭐 어쩔 수 없고요. 한번 구해봅시다. 5번하고 8번이죠. 5번하고 8번하고 여기 있는 5번하고 8번이 되겠어요. 이렇게 유전자만 제대로 파악하면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확률 구해봐요. 5번과 이건 할 수 있겠지. 계산해봐.
자, 이렇게 그려지겠죠? 5번하고 8번을 변환하게 되면 그러면은 A점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생맥이 나타나는 애는 이 친구가 A점도 나타나고 생맥도 같이 갖고 있는 거 있지. 얘는 A점병은 갖고 있지만 보인자에 생맥 안 나타나. 얘는 둘 다 갖고 있고요. 얘는 정상이야. 얘는 생맥이야. 그렇죠? 그래서 4명 중에 한 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확률이 몇 프로? 25% 4분의 1. 맞춰서 잘했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51페이지. 이건 어렵지 않아요. 소리야, 빨리 들어야지. 매우 쉽습니다. 이거 정도 나오면 땡큐하고 문제 풀어야 돼요. 이거조차 틀렸다. 그럼 뭐, 예. 붙을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겠죠. 자, 먼저 이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이거 보시고요. 자, 이거 보세요. 보자. 자, 뒤에 구조 한번 보자. 뒤에 구조. 자, 뒤 간단히 그렸습니다. 자, 이쪽에 그린 거 있죠? 고막. 그죠? 고막이 되겠죠. 고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를 청석을 그 다음에 귓속뼈라 그러죠. 귓속뼈 또는 청석골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걸 뭐라 불러? 달팽이관. 달팽이관이라 그러죠. 달팽이관. 그리고 이걸 뭐라 불러? 단고리관. 단고리관이라고 그러고 전정기관. 전정기관이에요. 전정기관이고 그다음 이걸 뭐라 불러? 귀인두관. 귀인두관이야. 귀인두관이고요. 여기서 소리와 관련된 것은 첫 번째 어디야? 고막. 그다음에 어디? 청소골. 그래서 청소 귓속뼈. 그다음에 달팽이관이야. 여기에 청신경이 이렇게 있겠지, 그렇죠? 그러면 이 고막이라고 하는 것은 음파, 공기의 진동에 의해서 얘가 약하게 진동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뒷속뼈, 청소골이 한 역할은 뭐야? 그 진동을 어떻게 해준 거야? 증폭시켜 준 거야. 고체에서 소리가 더 잘 들리니까 그 진동을 증폭시켜 준 거고 그 진동에 의해서 달팽이관에는 그 소리를 감지하는 청세포가 들어있어요. 청세포가 들어있어서 청세포가 소리를 감지해서 청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겠지. 그럼 이 청신경은 최종적으로 우리 뇌의 어느 부위로 갈까? 네. 대뇌 쪽으로 갑니다. 얘는 대뇌 쪽으로 이동할 것이다라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 여기 반고리관, 전정기관, 귀인기관은 소리와 관련이 없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는 반고리관은 뭐 하는 거지?
회전 감각. 회전 감각. 회전 감각을 느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정기는 균형 감각. 몸의 기울기, 기울기 느끼는 거고 회전 감각과 기울기를 느끼는 방울과 전정기는 최종적으로 어디가? 우리 뇌 어디? 손을. 손에 쪽으로 간다. 손에 쪽으로 간다. 그다음에 귀인구간은 암령. 안정을 조절하는 거죠. 안정을 조절하는 겁니다. 자, 이거 기본적으로 다 알겠죠? 그래서 한번 위에 1번 한번 보자. 소리, 귓바퀴, 웨이도, 고막, 그 다음에 뭘까? 청소골, 발페이만만 적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3번만 여러분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어폰을 쓰는데 귀에는 되지 않고 뼈를 통해서도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죠. 골전도 이어폰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골전도 이어폰 누가 갖고 있지? 저기 경관이 너 골전도 이어폰 옛날에 썼잖아. 그렇지? 예, 어제 썼어요. 그때. 너가 이정도 안 보셨지 않아요 어릴 때? 썼는데 청소장이 정말 아니 왜 처음 잡습니까? 물론 거기다 이제 일단 답을 쓰시면 됩니다. 예, 주어 말이 완벽하게 쓴 건 아닙니다. 자, 그럼 한번 2번 한번 답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제 풀면서 답변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계속. 자, 주원이 네. 2번. 자, 2번 한번 말씀해보세요. 이어폰 끼고 있는 걸 숨겨야 할 때. 그건 이렇게 아니 그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여기다 끼고 자, 있으면. 이거 수업입니다.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빨리 답변하시고요. 실제 시험이라고 하고서 생각을 하시고 답변합니다.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었어. 약간 귀에 치료를 받아가지고 귀에 뭘 먹고 아 고막에 문제가 있는 사람. 그렇죠. 고막에 문제가 있을 때 그러면 이 공기에서 진동이 일어나지 않게 내가 소리를 못 듣게 되겠지. 그렇죠? 이런 경우에 이제 골전도 이용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거밖에 못 써. 또 청소골 귓속뼈에 문제가 있을 때. 그렇죠? 이때도 골전도 이용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웨이도에 문제가 있어서 뭐 웨이도에 염증이 어떤 거 막히거나 그럴 수 있겠지. 그때 역시 골전도 이용으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청신경 자체가 망가졌다? 골전도 이용으로 소용없습니다. 달팽이만에 문제 있다?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3번. 자기 목소리 녹음해서 들을 때 자기 목소리 좀 들잖아. 여러분이 여러분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으면 목소리 되게 이상해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저기 준서 목소리를 내가 지금 듣는 거랑 녹음해서 듣는 거랑 내 귀에는 똑같이 들려요. 근데 내 목소리도 내가 지금 듣는 거랑 녹음해서 들었을 때는 누가 물론 둘 다 좋지만 아무튼 소리가 좀 다르게 느껴져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뭔지 여러분 한번 좀 설명하죠. 시가 보는 건 뭡니까? 지금? 예, 지원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3번 답변하십시오. 나중에 시험 볼 때 답 어떻게 쓰려고 그래? 주어? 네, 3번 답변하십시오. 말할 때 음. 그 귀 구간 중에 한 번 들리고 입으로 나오는 소리를 하고 해. 귀 인간 안쪽 조절하는 거야. 잠깐만. 뭐였더라? 뭐 하나 있어. 예, 강. 아직 생각 안 났어. 갱만. 아니 왜 긴가? 그때 들었니? 역시, 예. 경만. 그 말할 때그 다른 사람 나오는 거 들으면은 그냥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거 귀로 듣는 건데 내가 말하는 입에서 나오는 거 귀로 듣는 거랑 이 내부에서 고정도 같은 거 한번 안에서 진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희가 하는 이야기가 내 귀에 들어올 때는 우리 귀로만 들어와요. 그렇죠? 근데 내가 하는 말을 내가 귀로 듣는 거 플러스 뼈의 진동을 통해서 내가 또 한 번 들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합성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을 때는 귀로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듣는 거는 귀로 들어오는 것과 뼈로 느끼는 거 두 가지인데 내가 녹음해서 내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을 때는 귀로만 듣기 때문에 소리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경만이는 본인이 말하는 목소리를 본인이 들을 때 목소리가 더 좋은가요? 아니면 녹음해서 본인의 목소리 녹음해서 듣는 게 더 어떻게 좋은가요? 둘 다 별로죠. 예. 왜 물어보신 거예요? 그냥 맞습니다. 예, 둘 다 별로입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 52페이지
한번 풀어봅니다. 이건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 개 다 풀어요. 50페이지 4번 문제 덕입니다. 주근이가 한성 끼는데. 경관 집중합니다. 생명 여자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생명인데 유전성이 없는 여자가 없냐고요? 여기는 없다고요. 무슨 말이야? 자, 문제 푸는 다시 해결 실마리 못 찾은 친구 한번 봅시다. 자, 생명은 성염색체 유전이에요. X 성염색체 있고 생명 유전자는 우성이야, 열성이야. 열성, 그건 알고 있죠? 그럼 이 A, 자, 기억 유전병은 뭘까? 기억 유전병은. 기억 유전병을 보려면 2번 한번 봐봐. 2번 여자 한번 봐봐. 2번은 기억 유전병을 갖고 있어. 근데 이것이 만약에 성염색체에 의해서 유전된 거라면 5번은 틀림없이 기억 유전병을 갖고 있어야 돼. 그렇지? 근데 5번은 멀쩡해. 그럼 이게 뭐야?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다시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기억 유전병이 열성이야 우성이야를 알려면 몇 번을 봐야 되는 거야? 몇 번을 확인해야 될까? 이 기억 유전병이 우성이야 열성이야 몇 번을 봐야 돼? 10번을 봐야 되겠죠. 10번 봐봐요. 10번은 지금 기억 유전병을 갖고 있어. 근데 엄마 아빠인 6번과 7번은 기억 유전병이 안 나타나고 있어. 갑툭튀죠. 기억 유전병이 돼서. 그러니까 기억 유전병은 상염색체 유전이면서 열성이라고 다시 알 수 있겠지. 뭐하냐, 주원이. 살려주세요. 문서 다 껐니? 잠시만, 샤프가 부러졌어. 자, 이건 이제 시간 더 복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 맞힌 문제는 별로 없는데 좀 맞춰봅시다. 강? 요 4번 문제 답변할 수 있을까요? 소희, 네, 답변할 수 있죠? 얘기했어요. 예, 한번 봅시다. 여기서 문제에서는 지금 기억 유전병이 조금 뭐 1, 2, 3, 4번 중에서 누구로부터 왔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유전병 기억은 누구로부터 왔죠? 기억 말고 생명 예. 생명 유전자 누구로부터 왔죠? 3번 4번 3번, 4번요? 생명이 4번으로 왔다고요? 아니요. 자, 한번 따져봅시다. 자, 10번 일단 생명입니다. 10번이 생명인데 이 생명 유전자는 누구로부터 왔을까? 아들이 생명이다. 누구 때문이다? 엄마 때문에. 엄마 때문이다. 그럼 이거 6번이야. 그렇죠? 6번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6번은 보인자인데 이 6번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 유전자는 누구로부터 왔을까? 2번으로부터 왔겠죠. 그렇죠? 아빠로부터 올 수는 없어요. 아빠는 정상이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생명 유전자는 2번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 유전자는 누구로부터 왔을까? 기억 유전병 한번 봅시다. 먼저 10번부터 한번 보자. 10번. 먼저 얘가 스몰 a를 갖고 있는데 누구로부터 왔을까? 그러니까 스몰 a 하나는 왼쪽으로부터 왔고 하나는 오른쪽부터 왔죠. 그렇죠? 네. 네. 2번, 4번. 4번입니다. 2번, 4번. 오, 맞았어. 어렵다. 그러니까 왜 틀렸다고 하는 게 무슨 죄야? 아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같이 있어. 근데 이거는 2번, 4번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주원이가 불렀어요. 정관이가 인정했어요. 자, 한번 봅시다. 힐링한 시 여기 10번 있죠? 10번은 스몰 a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6번으로부터 스몰 a를 받고 7번으로부터 스몰 a를 받았겠지? 그럼 6번이 갖고 있는 스몰 a는 누구로부터 왔을까? 1번으로부터 올 수도 있고 2번으로부터 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2번 같은 경우는 스몰 a를 갖고 있어요. 근데 1번은 라지의 라지를 갖고 있는지 라지의 스몰 a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두 개 다 가능합니다. 다 써야 라지의 돼. 라지도 가능하고 라지의 스몰 a도 가능해요. 1번 같은 경우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한번 봅시다. 자, 여기 10번이 갖고 있는 스몰 a 중에 하나는 7번으로 왔어요. 자, 7번은 지금 기억력을 안 갖고 있으니까 얘는 라지의 스몰 a고 얘 갖고 있는 스몰 a 또한 3번, 4번 어디서 오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4번 같은 경우는 스몰 a예요. 확실히.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라지 A, 스몰 a인지 라지 A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 근데 아무튼 4번에서 하나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근데 써 이것이 있어? 3번에서 한지 4번에서 한지 아니 정확히 알 4번은 무조건 하나를 두 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번한테서 받은 거서 하나만 받은 상태잖아요. 7번.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4번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똑같이 6번도 2번한테 받은 거고. 예, 맞네요. 그럼 2사 맞잖아요. 예, 맞아요. 이 줄이 예. 스몰 A. 예, 맞습니다. 그래서 2번과 4번 맞습니다. 2번, 4번. 예, 마찬가지네요. 예.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5번. 자, 5번도 여러분 시간 드릴게요. 갱광 책도 안 갖고 오고 수업 시간에 떠들고. 옆에 친구 방해하고 아니 지금 은퇴방에 있어요. 시켰어 다. 아직 문제 푼 게 아니라 지금 집중. 아니 펜. 이거 지금 어? 아니 이거 지금
네가 그랬어? 이제 뭐 하는 거야? 제가 풀었어 이거. 야구 이거 되게 풀어. 알았어. 그럼 빨리 이거 밑에 줘. 아니 아니 그건 바깥으로 가네. 네? 여기는 안 맞는데요? 저거 문제만 이해하면 문제 되게 쉬워요. 요거는. 이해가 어려운데. 문제냐? 잠시. 그림 1번, 2번 잘 생각을 하면 이자액이 뭐였어요? 이자에서 분배는 소화액이에요. 아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니네 왜 책이 없냐? 자, 이건 저기 주호가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주호, A와 B 중에서 어떤 게 더 소화가 잘 됐죠? 지우, A와 B 중에 어느 게 소화가 더 잘 됐지? 그 B요. 왜요? A의 이제 수학에 있지만 이자에게 산성 pH를 높여가지고 단백질이 더 소화가 안 될 것 같아요. 소화가 잘 된다고 안 된다고? 잘 되는 게 A. 아미노산 아니 B. 네, 빨리 말해봐요. 그러니까 확실히 말해. 그러니까 A는 이자액이 그 이자액이 pH를 높여가지고 단백질이 산성을 더 소화가 되는데 그 pH를 단백질이 산성에 소화가 된다고요? 네, 계속 해봐. 그래가지고 소화가 돼가지고 이거 혹시 답변 하실 수 있는 분? 윤서, 오늘 대답 없으신데. 자, 한번 봅시다. 이걸 다 풀어야 돼, 내가? 자, 보자. 위에게는 펩신이 있고요. 이자에게는, 내가 지금 말하니까 정말 너 할 수 있는데 왜 나 맞춰준 거야? 뭐 이런 거 같은데. 이거 한번 저 갱만이한테 한번. K. 게 아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게 그래요. 정관이는 키도 잘생겼고요. 얼굴도 크고요. 맛이네요. 자, 보자. 위에게는 펩신이 들어있어요. 펩신이 들어있고 뭐가 들어있을까? 염산이 들어있죠. 그쵸? 염산이 들어있고 이자에는 트립신과 펩티데이스가 들어있겠지? 전부 다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주들이란 말이야. 자, 처음에 A를 한번 보자. 자, A를 보게 되면 처음에 유액을 집어넣었어요. 유액을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여기에 펩신이 들어있을 것이고요. 펩신이 들어있을 거고 염산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펩신은 강한 산성에서 음식을 잘 분해하니까 염산인 상태에서 단백질 일부를 분해하겠죠. 자, 그 다음에 트립신과 펩티데이스를 넣어주는 환경에서 그 전에 이자액에서 효소를 뺀 나머지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이자액에서 효소를 뺀 나머지 집어넣었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걸 설명하기 전에 이 펩티데이스와 트립신은 약 pH 8.0에서 7발성 나타나요. 약간 염성을 띄워야지 얘가 활성된단 말이야.
pH 2.0에서는 얘는 활성을 못 뛰어요. 그렇지? 근데 이 자리에서 효소를 뺀 나머지를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이 자리에 보면 이런 효소와 더불어서 뭐도 들어있냐면 중화 물질이 NaHCO3도 들어가 있어요. 탄산수 나트륨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들어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 효소를 뺀 나머지라는 얘기 뭐냐면 NaHCO3 탄산수 나트륨 집어넣었다는 얘기고 얘가 중화 물질이야. 그래서 pH가 어떻게 될까? pH가 올라가요. pH가 올라가서 그 뒤에 있는 트립신과 패티베이스가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유액을 집어넣었어. 그럼 마찬가지로 강한 염산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펩신이 단백질 일부 분해. 그 다음에 물을 집어넣은 다음에 트립신과 패티베이스를 넣었을 때는 이 트립신과 패티베이스는 강한 산성에서는 활성을 잘 갖춰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단백질 분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 A 같은 경우는 효소 세 가지가 단백질 분해를 하면 여기서 오지 염산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펩신만 단백질 약간 분해하기 때문에 B는 단백질이 완벽하게 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A에서는 단백질이 많이 분해돼서 아미노산이 많이 검출되지만 B에서는 아미노산이 조금밖에 검출되지 않겠지. 그래서 A와 B를 봤을 때 아미노산이 많이 검출된 것은 A 쪽에서 좀 더 많이 검출이 되겠죠. 됐죠? 네.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해되는? 왜 웃어? 이해 웃겨? 아니 그 이자를 위에보다 문제는 좋아. 여기 나와 있어. 그림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예. 나 타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 한번 봅니다. 그 다음 문제 53번 봅니다. 53번. 이거는 배우지 않았지 모두 충분히 문제는 푸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이거 옛날 생명학 2에 나왔던 문제들인데 53번이요. 53페이지. 삭간. 오 53쪽 다 풀어요. 아니요. 1번 문제 먼저 풉니다. 실험 1이랑 실험 2랑 연관 없는 거죠. 이건 됩니다. 연관돼요. 실험 1에서 한 삭감말 가지고 실험 2 하는 거예요. 풉니다. 주고차 다 떨어뜨려. 깜짝이야. 너 뭐하냐? 너왜 앞으로 너 뭐냐? 빨리 풀어 같이. 머릿속에 물음표 같았어. 뭐야? 머릿속에 물음표 같았어. 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한국말 못해요? 한국어? 아니다. 내가 나한테 계란 주스 했다. 나는 중국어 수행만. 미래 조금? 뿌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먼저 위에 있는 실험 한번 1번 한번 보자. 자, 실험 1번. 여기에 이제 C형이 있어요. C형이 있는데 핵은 뿌리 쪽에 있어. 그래서 다 잘라버리고 C형의 뿌리만 갖고 와서 M형에 있는 줄기와 그 다음에 갓을 갖다 씌워놨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끄트머리에 분명 M형 갓을 붙여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어져 버리고 C형 갓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봐봐. 요 M형에서는 똑같이 반대로 했거든. 그랬더니 위에 갓이 N형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N형이다, C형이다. 어떤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 핵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핵 속에 그 유전 정보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뿌리 쪽에 핵이 있고 이 핵 속에 유전 정보, 그 생물의 형질성의 유전 정보가 들어있어서 그 형질을 결정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 몇 번일까요? 먼저 선직 1번 저 기억해봐봐. 손짓고 기억은 틀렸어요. 네, 기억 틀렸습니다. 예. 어우 정말 잘했어요. 예, 기억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놀리시는 것 같은데. 예? 놀리시는 거. 아닙니다. 내가 왜 갱반이 놀립니까? 갱반이 아니라 놀리는 거야. 어떻게 민감하네, 갱반이. 좋아. 자, 그다음 2번. 미음. 미음이 어디 있어? C랑 됐고. 9예요. 미음을 다 자르면 C형의 다시 재생될 것이다. 지금 핵을 어디 걸 띄워봤어? M형. 핵을 C형 걸 띄워봤죠? 네. 아니죠? M형. 그죠. M형 걸 띄워봤네. M형 걸 그냥 M형의 핵을 보다 올려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미음은 M형 다시 재생되겠죠. 그러니까 그쵸. 미음을 쓰였습니다. 뒷번 맞았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오야, 왜 이렇게 잘 맞지 갑자기? 이상하네. 자, 그 다음 2번 문제 풉니다. 그럼 경관이 작서 다 완성했니? 거의 네. 거의? 다 완성이라고 그러는데 저 주호는 다 아이고 잠을 잘 어떻게 하네 주호를 주 책이 없어요. 숨었다. 저 책이 없어요? 네. 마이요. 내가 계란말이 했나? 책이 주호 저기 다 완성했니? 작서? 쉬워요. 작서 다 완성했어? 그 책이 많이 쉬워. 어? 그 그건 쌤이 두번 수업해본 것까지 너 제출 언제야? 작서 제출 언제까지야? 학교에 제출하는 거. 네. 아니요, 지금 그렇게 말, 지금 그렇게 저기 이따 쉬시는 거야. 자, 여기 이동점을 봐봐요. 여기 소동맥, 동맥, 모세혈관, 그 다음에 정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혈액의 삼탑이 있습니다. 먼저 갑을 한번 봐봐. 자, 갑을 보게 되면 A, 동맥의 혈압이 35고요. 혈액의 삼탑이 28이야. 그러면 여기서 물질이 어디로 이동할까? 동맥에서 혈장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B를 한번 봐봐. B는 혈압이 15고 그 다음에 혈액의 삼탑이 28이니까 이때는 혈액으로부터 정맥 쪽으로 물질 이동을 하겠죠. 맞죠? 나번은 어느 쪽에서 어느 쪽이야? 나번은 반대네요. 혈액에서 동맥 쪽으로 물질 이동할 것이고 B는 혈액에서 정맥 쪽으로 물질 이동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다번 한번 봐봐요. 다번은 동맥에서 혈액으로 그 다음에 B는 정맥에서 혈액으로 이렇게 물질 이동합니다. 자, 그럼 선지 한번 보자. 기억분 한번 보자. 혈장 단백질의 양이 줄어들면 혈액의 양이 늘어난다라고 했어요. 혈장 단백질의 양이 줄어들면 농도가 낮아지는 거지. 농도가 낮아지니까 혈액의 양이 어떻게 될까? 줄어들겠죠. 그렇죠? 기억분 틀렸고요. 니은번 보자. 가에 비해 나는 소동맥이 이완, 나는 수축한 경우이다라고 해서 가와 비교했을 때 나는 혈압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완된 거죠. 그 다음에 다음은 혈압이 높아. 그건 수축한 경우잖아. 그래서 니은번 맞고요. 자, 가의 경우 소동맥 쪽의 모세혈관에서는 여과가, 소정맥 쪽의 모세혈관에서는 흡수가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의 경우는 동맥 쪽에서 혈액 쪽으로 여과가 일어나겠죠. 물질 빠진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여과라고 부르겠죠. 자, 그 다음에
B를 한번 봅시다. B는 혈액의 3, 4, 28이고 혈압이 15니까 이때는 혈액으로부터 소정맥 쪽으로 다시 흡수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D권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지금 주호하고 경관이는 계속 연속해서 지금 책을 안 갖고 오고 있는데 내일도 책을 안 갖고 오면 핑계거리가 없습니다. 목요일은 수요일이 자꾸 까먹어. 원래 목요일날 보면 기억이 많이 없어서 예. 아니 목요일에 자꾸 하나 갖고 하는. 아니요 저기 목요일날은 주호가 그렇게 안 왔었고요. 저번 주에는 그쵸? 안 왔습니다. 제가 저번 주 수요일에 안 해요. 아무튼 뭐 결석이건 지각이건간에 경관이하고 주호는 책을 많이 안 갖고 온 기억이 왜 이렇게 강하게 어디 있어 기억이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 윤서가 윤서가 우리 반 타이머거든요. 예, 전문적으로 알람이라고 그러죠. 예, 정시간 알려주고요. 그다음 몇 가지 할 거고 오늘 10시 10분부터 아마 저기 선물 시간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때 프린트를 준비해서 그때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